대한민국 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이끌 클린스만호 사단 전체가 공개됐습니다. 저희가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조금의 우려점들, 또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을 얘기 드렸는데,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코치로 헤어초크가 적임자다, 이 사람이 온다면 좋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스라엘 대표팀 감독을 하게 됐고 이미 코치를 넘어서 감독이 됐기 때문에 되겠느냐 했는데, 정말 오게 됐어요. 너무나 다행인 소식입니다. 예, 그 스카이 스포츠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먼저 이제 이거를 보도를 한 겁니다. 예. 그 11시간 전에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스카이 스포츠 오스트리아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그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 자기들이 조금 이걸 기사로 내나? 약간 이런 예.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카이 전문가인 헤어초크가 이제, 위르겐 클린스만 후에서 일을 하게 됐다. 수석 코치로 일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밑에는 이제 하지만은 스카이 스포츠 전문가이도 계속한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축하도 하고 소개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월드컵을 또 준비할 수 있고, 솔직히 말하면 월드컵 본선이 보장된 그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경력에 그 한 발을 내딛게 된 그 헤어초크 코치인데요. 그 밑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감을 밝힌 건데요. 뭐라고 밝혔냐면요. 다시 클린스만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할 것이고 정말 흥미로운 작업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정말 저는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인이 감독으로서 그렇게 뭐 큰 성공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수석 코치를 맡았다는 것은 클린스만 감독도 조금 함께 해보자 의기투합한 거고, 또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이분이 또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대표팀을 할 때 특히 좋은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스카이에서 보도가 나오고 나서 2시간 뒤에 이제 본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겁니다. 클린스만하고 이제 같이 있었던 사진을 올리면서 여행은 계속된다. 그러면서 이제 태극기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도 강한 의지를 갖고 동기부여가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따봉, 태극기, 축구공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좀 저희들도 반가운 소식인데, 어찌됐거나 헤어초크, 어떻게 보면 올드 팬들은 이름을 충분히 들어봤던 그런 명선수 출신이지만, 또 요즘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뭐 생소할 수도 있어서 이분이 선수 시절에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그리고 지도자 경력으로는 어떻고 또 전술적으로는 어떤지 뭐 풀스토리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헤어초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아드미라 바커 유스 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라피드 빈이라고 이제 당시에는 그 오스트리아 리그에서는 상당히 강호였거든요. 이때는 유럽 대항전 나가고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라피드 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 커리어를 시작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성공해가지고 브레멘이 저때 150만 유로에 영입을 했는데, 이게 당시로서는 브레멘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였어요. 예, 뭐 브레멘 통이신 부버지시니까 그렇죠. 뭐 너무나 잘할 것 같고, 이 선수가 이제 공격 미드필더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때로 봤을 때는 오스트리아 축구의 뭐 최고의 선수다, 레전드다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1992-93 시즌부터 1994-95 시즌까지 3시즌을 브레멘에서 뛰면서 분데스리가 정상급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1995년 여름에 바이에른으로 이적하게 됐었거든요. 하지만 바이에른에서는 다소 이제 적응에 조금 힘든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 시즌 만에 이제 바이언에서 브레멘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브레멘에서 이제 2002년 1월까지 5시즌 반을 뛰었습니다. 브레멘에서 8시즌 반을 뛴 셈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라피드 빈에서 있다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선수 경력의 마무리를 이제 짓게 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또 일했던 것도 뭐 클린스만과 인연에도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근데 부버지시니까 이분이 이제 브레멘 레전드라고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브레멘에서는 뭐 역대급 선수 중에 한 명으로 불리거든요. 브레멘 베스트 11을 뽑을 때 아슬아슬하게 들까 말까요. 왜냐면은 미쿠가 있기 때문에. 미쿠는 브레멘한테 이제 분데스리가 우승도 선사하고 했던 같은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근데 둘을 같이 뽑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4명 구성을 공격형 미드필더 2명과 수비형 미드필더 2명으로 하면은 헤어초크를 뽑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디트마라만이라고 이제 헤어초크의 뒤를 이어서 바이에른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전설적인, 그리고 뭐 리버풀에서도 뛰었었고 했던 디트마라만이 헤어초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바이에른에서 성공하지 못한 최고의 선수. 실력은 대단한데 운이 없어서 바이에른에선 그 실력을 펼치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존경심을 조금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브레멘에서는 307경기를 출전해가지고 72골 85도움을 올렸습니다. 도움이 더 많긴 해도 득점도 만만치 않게 잘했다. 약간 골잡이 느낌도 약간 있을 정도로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바이에른에서도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에요. 37경기 출전해가지고 4골 5도움에다가 뭐 2000분 이상을 출전했으니까 뭐 백업으로 밀린 그런 건 아니었는데, 바이에른의 눈높이에는 다소 맞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 통상 경력을 봤을 때 584경기에서 125골 100도움, 그러니까
득점, 도움 모두 100개 이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뭐 지도자로서 얘기를 하게 넘어서서 이런 공격 미드필더로서 골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축구 지능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런데 클린스만이 더 화려하고 케프케가 더 화려해가지고 예. 예, 그 둘한테는 명함을 조금 못 네. 내밀지만은 그래도 헤어초크도 분데스리가에서 손꼽힐 만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헤어초크가 일단 브레멘 구단 역대 최다 도움 기록자예요. 85도움으로. 아직도 안 깨진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뒤가 이제 마르코 보데고 그 뒤에 이제 프링스 있고 미쿠 있고 외질 있고 피사로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축구 팬들의 눈높이를 봤을 텐데 예전 시대의 외질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영향력은 그 이상이었다라고 볼 수 아니, 있겠습니다. 브레멘에서만큼은 외질보다 위죠. 그렇죠. 왜냐면 예. 외질은 이제 딱 터지려고 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 가버렸으니까 예. 예, 거기다가 분데스리가 역대 그 외국인 선수 놓고 봐도 이건 이제 분데스리가 기록만인 거니까 76도움으로 공동 3위입니다. 피사로와 네. 함께. 그럼 뭐 이제 우리의 레전드 뭐 차붐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분데스리가 역사로 보자면은 뭐 대등하다. 예, 대등하다라고 봐도 되죠. 예, 뭐 차 감독님이 골은 더 많지만 98골을 기록을 했잖아요. 포지션이 다르니까 하지만. 예, 근데 이 선수가 대신 도움은 더 많이 기록을 했으니까 예, 비등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외에도 외국인 선수는 최다골 2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도 10위권에 들고요. 예. 그리고 이 도움 순위를 보더라도 쟁쟁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리베리, 뭐 제호베르투, 피사로, 레반도프스키. 그러니까 90년대에 요런 정도의 위상인 선수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헤어초크가 1992년에는 라피드빈하고 이제 베르더 브레멘에서 뛰면서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 올해의 선수를 수상을 했습니다. 네. 이 시기 때는 오스트리아 올해의 선수를 최대한 오스트리아 리그 선수로 뽑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조금 못 뽑혔던 게 있는 거지.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뭐 그 외국인 선수를 뽑기도 하고 또 이제 오스트리아 리그 바깥에서 뛰는 선수, 특히 알라바가 무려 9회나 오스트리아 올해의 네. 선수. 그 홀란드 뽑힌 적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알라바가 독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선정 기준이라면 아마 헤어초크도 몇 번은 최소한 더 예. 수상을 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레전드다. 예, 당연히 오스트리아 대표팀 역대 A매치 최다 출전 2위입니다. 예, 아르나우토비치가 좀 롱런하면서 깨긴 했는데 그래도 이 기록은 100경기를 넘었으니까 센츄리 클럽에 들어간 3명의 선수 중에 1명. 뭐 곧 알라바도 깨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득점도 꽤 많이 했네요. 네, 득점도 26골로요. 공동 8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도움도 11도움으로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팀에서도 두 자릿수 득점과 도움을 올리고 있는 그러니까 뭐 전천 활약을 펼친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선수다. 근데 이제 클린스만하고 처음 인연을 맺은 거는 두 선수가 동시에 이제 오토레아게 감독 시절에 예. 1995-96 시즌에 바이에른에 입단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둘이 이제 친분을 이어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 물론 클린스만은 바이에른에서도 잘해가지고 뭐 좋은 역사를 남겼지만 헤어초크는 바로 뭐 이제 짧게 끝났어요. 그럼에도 클린스만도 마테우스하고의 관계 때문에 2시즌밖에 예. 못 뛰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나코로 가고 이랬던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첫 시즌을 함께 하면서 정서적으로 또 외치졌기 때문에 현역 은퇴 이후에도 이렇게 지도자로 함께 하니까 네. 둘이 이제 일단은 뭐 일도 잘 맞겠지만 그 친구다. 그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는 오스트리아 수석 코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21세 이하 감독을 처음에 맡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수석 코치, 이때가 이제 클린스만 밑에서 하게 되면서 이제 2015년 1월부터는 그 미국 올림픽 대표팀, 이거는 약간 조금 클린스만이 억지로 밀어 넣었다는 얘기들이 있긴 했었죠. 예, 저희가 클린스만 감독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또 이제 클린스만 입장에서는 이제 헤어초크 코치가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가니까 조금 전술적으로 대표팀이 힘들어졌다. 예, 그런 일들이 있었던 데다가 이제 이스라엘 대표팀을 맡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아드미라 바커의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팀을 맡은 다음에 지금 이제 스카이 스포츠 전문가로 있다가 이제 대한민국 수석 코치로 부임하게 된 건데요. 근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과 비교하면 공백기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2022년 작년 여름까지 감독직을 했었기 때문에 잠깐의 공백이고 또 야드미라 팀이 겹치지는 않아도 우리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금메달 멤버인 김정민 선수가 뛰었던 팀이기도 하니까 오스트리아 1부 리그 팀입니다. 근데 헤어초크의 전술 스타일을 얘기를 하자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21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4-2-3-1을 썼었고요. 미국 대표팀에서 헤어초크가 수석 코치일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4-2-3-1이 메인이었어요. 물론 뭐 다이아 4-4-2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플래티형 4-4-2 같은 것도 썼지만은 또 이제 아드미라 바커에서도 4-2-3-1을 쓰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4-2-3-1만 고집하는 감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표팀에 맞게 그 팀
선수단 구성에 따라서 전술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대표팀에서는 5-3-2 포메이션을 거의 고집해서 쓰다시피 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자체가 유럽에서는 강호가 아니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를 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4백, 3백, 뭐 5백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전술 운영 능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올림픽 대표팀에서는 플랫형 4-4-2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미국 수석 코치 감독 시절에 클린스만의 오른팔로 불렸었죠. 예. 그리고 왼팔이 이제 저기 왼쪽에 있는 바스케스 이렇게 예. 불렸던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바스케스가 2014년 월드컵을 바로 앞둔 시점에 사임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 초크만 옆에 있었는데, 또 이제 2015년 1월에 미국 올림픽 대표로 가게 되면서, 그때 수석 코치 역할도 어느 정도는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올림픽 대표를 주로 맡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클린스만의 전술의 일관성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막 포메이션이 마구 변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성적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경질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월드컵에 못 가게 되면서. 예. 근데 이제 헤어 초크가 있을 때는 괜찮았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도 클린스만 감독이 있고 헤어 초크 수석 코치가 있다면 전술적인 우려점은 좀 상쇄될 수 있다. 그때 2014년 월드컵 때 죽음의 조였어요. 예. 독일, 가나, 포르투갈하고 같은 조였는데 그때 벤투 감독의 포르투갈이었잖아요. 예. 그 포르투갈 발목을 잡고서 올라갔던 게 바로 클린스만호였죠. 예, 결국에는 그 당시 수석 코치인 헤어 초크의 능력까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벤투호보다도 좋은 성과를 월드컵에서 낸 그 팀일 수도 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올림픽 감독에서는 근데 그렇게 성공하진 못했어요. 아무래도 감독으로 선임된 것 자체가 약간은 클린스만의 입김에 따라서 물론 뭐 클린스만이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 유스 레벨부터 이렇게 하나의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성인 대표팀은 성인 대표팀으로만 꾸리는 게 아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사실상 성인 대표로 오니까 그 전술적인 철학의 그 연속성이라던가 그 육성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헤어 초크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밀었던 거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예 이유가 없는 미는 건 아니긴 했지만은 반발이 있는 거잖아요. 네. 원래 감독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2016년 올림픽 북중미 예선에서 3위에 그치면서 플레이오프를 갖고 플레이오프에서 콜롬비아를 만나가지고 1차전은 1대1 무승부였는데 2차전에서 1대2로 패하면서 그러면서 본선 진출에 실패를 하긴 했었죠. 예, 조금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이때 2위로 올라온 온두라스가 우리나라와 붙게 됐었죠. 그렇죠. 그때 손흥민 선수를 울린 그 기적의 주인공이 온두라스였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미국도 좀 이제 온두라스가 너무 강해서 밀렸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대표팀 감독을 맡았었는데요. 이때 성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일단 6승 2무 8패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이션스 리그에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C시드에 있었거든요. 3부 리그 격인 거죠. 예, 그런데 C시드에 스코틀랜드, 그리고 알바니아하고 같은 조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2승 2패를 기록하면서 특히 뭐 그 스코틀랜드하고의 홈경기 2대1 승리했고 알바니아하고의 홈경기 2대0 승리를 했었죠. 그러면서 조 2위인데 조 2위까지 승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B시드로 승격하는데 성공을 했었죠. 예. 그리고 유로 예선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제 홈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홈 성적 자체가 4승 2무 1패였는데 폴란드전 1대2 패배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예선 깡패잖아요. 예. 예선에서는 전승을 거두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제외하고는 그래도 홈에서는 오스트리아 자기 조국인 오스트리아한테도 4대2로 승리하면서 이거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5대0으로 이기고 나서의 최고의 업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너무 빨리 이제 그만두게 된 거잖아요. 너무 빨리 그만두게 됐던 게 이유가 있는데요. 예. 선수 시절에 2002년 이제 유럽 지역 예선 당시에 한일 월드컵 가기 전에 이스라엘하고 오스트리아가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는 조 2위가 이제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최종전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원정이었어요. 그것도 원정이었는데 바로 헤어 초크가 골을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로 끝나면서 오스트리아가 플레이오프로 갔어요. 예. 물론 플레이오프에서 터키한테 패하면서
오스트리아도 본선에 가진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월드컵에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헤어초크한테 발목을 잡혔던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헤어초크 이스라엘 감독 부임했을 때 기사인 건데요. 예. 일단 엘리 오하나는 이제 1970, 80년대 이스라엘 대표팀 선수를 했던 인물인 건데 오하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게 평가를 했어요. 2001년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보상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예, 너가 탈락시켰지만 이제 대신 보훈을 해라. 예, 근데 정작 그 2002년 예선 당시 선수로 활약을 했었던 AR 베르코비치라고 그 사우샘튼, 웨스트햄, 셀틱, 블랙번, 맨시티, 포츠머스 같은 데서 선수 경력을 이어왔던 인물이 있거든요. 예. 지금도 뭐 이스라엘 구단들 막 구단주도 하고 이런 인물인데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대상이 터치라인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 팬들이 무슨 의욕으로 경기를 보러 가겠는가? 예.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건 긴급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예. 그의 감독 임명과 관련해 다른 설명이 생각나지 않는다. 엄청 수치스럽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거의 절반으로 갈라졌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건 좀 꽁하네요. 이건 그때 그거고 이제 감독은 다른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감독 내내 지지를 확실하게 받지는 못했던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이스라엘 이끌고 나름의 성과를 냈으니까 그래도 뚝심이 있는 헤어축구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아드미라 바커 감독을 맡았었는데 이때는 성과가 좀 좋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 리그가 이제 전반기를 치르고 나서 이제 뭐 상위 리그 밑에 그리고 강등 리그 이렇게 나뉘잖아요. 예, 스프릿 시스템이 적용돼요. 예, 근데 이제 최하위로 강등이 됐었는데요. 예. 물론 근데 아드미라 바커 같은 경우는 2017-18 시즌에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5위를 차지하긴 했었지만요. 이후에는 줄곧 밑에서 2위를 기록하던 팀이에요. 원래도 이제 강등권에 있던 팀이다. 예, 간신히 잔류해 왔던 팀인데 그래도 공교롭게도 헤어초크가 부임하고 강등됐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때 실패를 해서 조금 경력이 꺾였기 때문에 한 유럽 나라의 대표팀을 했던 사람이 한국에 또 수석 코치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독급인 사람을, 특히 유럽에서도 감독으로 활동하던 사람을 수석 코치로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좀 성과다. 예, 근데 이제, 그, 우베케니 스카이, 오스트리아 편집 부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헤어초크를 처음에 데려왔을 때, 이게 데려왔을 때 방송국으로? 기사인, 예, 방송국으로 데려왔을 때의 기사인 건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헤어초크에 대해서. 헤어초크는 훌륭한 전문가이자 오스트리아 축구의 절대적인 축구인이다. 뭐 레전드니까요, 선수로서. 예. 그러면서 새 시즌부터 다시 스카이 전문가 팀을 보강하게 되어 더 많이 기쁘다. 날카로운 분석과 공감 가는 유머로 팬들의 사랑을 받는 그는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 방송 동안 스카이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이 얘기를 보면 이제 말재간도 좋고 분석력도 좋고 약간 호감 가는 사람이다. 즉 한국 대표팀을 맡았을 때도 이제 분석도 잘해줄 것이며 선수들과 관계에서도 좀 이제 부드럽게 좀 딱딱하지 않게 좀 그 관계를 맺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는 그런 멘트네요. 네. 근데 이제 우려되는 점은 스카이 스포츠 그 부임 기사에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인 건데, 예, 그 스카이 스포츠 오스트리아와 계속 일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 들어오는 시기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고요. 예. 그러면은 물론 A 매치 기간에만 이렇게 사실상 그 선수들과 만남이 가능하다는 건데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사람이 그 미국 수석 코치를 맡았을 때도 미국 수석 코치만 했을 때는 나름 괜찮았지만은 올림픽 대표팀을 병행했을 때는 조금 양쪽에 있어서 다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병행하는 게 조금은 그럼 한 군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조금 그런 우려점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 대표팀 수석 코치를 하게 됐고 물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전 연령대를 다 살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뭐 총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이 헤어초크 코치는 한국에 상주를 안 한다. 클린스만 한국에 상주하면서 다 살피는데 그래서 어떻게 협업이 될지 그리고 이제 스카이 오스트리아도 아마도 뭐 오스트리아 리그도 중요하지만 챔피언스 리그 경기 방송이 중요해서 최소한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을 때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해야 돼요. 저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 경기나 뭐 김현 선수 경기를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어찌됐거나 담당하는 경기가 그거 같진 않고 그리고 중계 카메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말에는 또 어쨌건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경기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거 해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해설하면은 우리나라 선수 언제 보냐는 거죠. 유럽에 있는. 뭐 이제 시간을 내서 뭐 하루하루씩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된다. 이 일을 어떻게 좀 분업하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분을 감독으로 데려올 수도 있는 리스트다 보니까 이걸 좀 싸게 데려오려다 보니까 좀 그 겸업을
허용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선이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지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이 헤어초크 커리어나 뭐 프로필이나 이제 좋았던 점들이 있지만 과연 한국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게 될지가 중요한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헤어초크 코치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된 소식들, 한국 대표팀 클린스만 호의 아시안컵 도전과 북중미 월드컵 도전 여정 한준TV에서 독일통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정밀 분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